다음은 16번부터 21번까지 6문제는 전부 근해 분리예요. 근데 인수분해가 되면 근해 분리가 아니라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10-16번을 픽할 건데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근해 분리로 가야 됩니다. x에 관한 2차 방 그것의 한 근을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수가 1이 되도록 그게 무슨 말이에요? 0.5 이상? 1.5 미만이라는 소리죠. 한 근이 0.5 이상 1.5 미만일 때 그런 뜻입니다. 그게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P를 P의 범위를 구해서 그 안에 있는 정수를 합하세요. 그런 문제인 거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근의 위치가 근의 범위가 0.5 이상 1.5 미만 두 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그렇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의 분리를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근의 범위를 알려주는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될 경우에는 전부 다 근의 분리니까 이 문제를 읽자마자 근의 분리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근데 조금 쉬운 지점이 미정계수가 상수항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칭축이 안 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쉬워요. 요런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반올림했더니 그렇다. 그러니까 얘의 한 근이 0.5 이상 1.5 미만 그런 얘기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P의 범위를 찾아라 그런 뜻입니다. 근의 분리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전 작업을 하라고 했지. 얘를 fx라고 치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건 이제 두 근을 잡기 앞서서 대칭축이 보이니까 대칭축을 먼저 쓰는 게 풀기에 유리합니다. 대칭으로 풀려.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대칭이잖아. 당연히 0.5 이상 1.5 미만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구간이잖아.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두 식은 있는 거고 그 중에 더 큰 놈이라는 거죠. 요 대칭축이 알려져 있는 이 특성 때문에 요 한근은 작은 거랑 큰 거 중에 더 큰 거다 라는 사실까지 알아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x축을 이렇게 그리시고 더 큰 근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 놈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0.5에서 1.5 사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쓰고 여기다가 2분의 3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읽어도 되냐면 두 근 사이에 2분의 1이 있고 두 근보다 2분의 3은 두 근보다 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두 근 사이에 2분의 1이 있다는 점 때문에 근의 분리는 인생의 함축판 중에서 한만 쓰면 되는 거지. 그것도 추워졌나 봐? 네. 그래가지고 한만 쓰면 돼. 2분의 1 집어넣은 게 양이다. 2분의 2분의 3 집어넣은 게 양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F 근의 분리는 인생의 함축판 중에서 한만 쓰면 된다고. F 2분의 1은 x에다가 2분의 1을 넣으시면은 4분의 3 빼기 p잖아. 요 놈이 0보다 작다는데 근데 여기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큰 근이 2분의 1과 같아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는 등호를 포함시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분의 3을 집어넣은 건
미만이기 때문에 같으면 안 됩니다. 2분의 3을 집어넣게 되면은 4분의 9 더하기 4분의 6이니까 4분의 15죠. 4분의 15 빼기 p는 0보다 크다. 이 두 개를 모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통 범위를 답으로 쓰면 됩니다. 그럼 왜 되노? p는 0.75 이상, 4분의 15는 3.75냐? 이렇게 요 안에 있는 정수는 1, 2, 3인 거죠? 1, 2, 3의 합을 요구한 셈이니까 정답은 6이다. 3번이다.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0-17번은 전형적이기 때문에 숙제로 할게요. 10-18번은 그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아니다. 픽 할게요. 10-18번은 근해 분리가 아니에요. 둘 다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2k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되죠. 얘를 바로 풀어버리면은 암산으로 x는 마이너스 k와 2k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도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x제곱 kx k 빼기 1은 0이잖아요. 이건 암산을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은 1, 1이고 얘는 k 빼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요 두 개 더하면 딱 k 나오잖아요. 인수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새끼의 근은 보시는 것처럼 아랫줄에 따르면 마이너스 1인 거고 윗줄에 따르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인 거예요. 네, 두 개 다 인수분해가 돼서 결국 네 수를 다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k가 섞여있기 때문에 좀 짱나긴 하지만 근데 저렇게 해놓고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은 첫 번째 언급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다시 말해서 이 두 새끼가요. 이 두 놈이 두 번째 언급한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존재한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잊어도 돼. 근을 구해놨기 때문에 요 두 개가 요 두 개 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엔 저 조건을 만족하는 K, 실수 K의 범위를 구해라. 그런 문제라.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수직선을 다 그리면 되죠. K가 아니라 X축. 근데 이제 마이너스 1만 상수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K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일단 요 두 개 중에 뭐가 더 큰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이놈이 이놈보다 크다를 풀어보자.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얘를 만족하는 K의 범위는 K가 2보다 작다는 거죠. K가 2보다 작으면 요 놈이 요 놈보다 크다.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렇다고 치고 K가 2보다 작다고 치고 마이너스 1을 여기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을 여기 찍을게요. K가 2보다 작을 경우 그러면 마이너스 K랑 2K가 요 두 개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K 여기다가 2K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이 두 자를 바꿔도 돼요. 왜냐면 K가 2보다 작다에는 음수도 포함되어 있거든. K가 음수면 얘가 더 작은 거니까. 근데 이 두 개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순서로 쓰건 이 순서로 쓰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상태나 이 상태를 부등식으로 어떻게 만들 줄 알기만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K건 2K건 간에 마이너스 1과 K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에서 K 플러스 1 아니었지. 마이너스 K 플러스 1 사이 도 쓰고요. 2K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 사이로 쓰면 돼요. 그 두 개를 모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연립한 거랑 얘까지 연립한 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를 따져보고 있는 중인 거야. k가 2보다 작을 때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이렇게 위치하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지울게요. 얘를 푼 결과 경계가 2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k가 2보다 작을 때를 먼저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k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분류를 안 할 수가 없거든. 분류가 불가피한 문제라서 학생들에게 개빡센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생들 입장에서는 소수용으로 내기가 매력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숙제로 내봤자 제대로 소수할 놈이 없어서 픽했다. 근데 반 이상은 이런 문제를 시키잖아요. 인수분해부터 못합니다. 그냥 이걸로 끌고 가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풀지 못해. 결국에 항상 2차 방정식을 직면했을 때는 인수분해부터 의심하는 게 맞아요. 미정계수가 있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 사이 얘를 풀면 되는데 요거는 당연한 거거든. 당연한 거 안 써도 돼요. 왜 당연하냐면 두 개 1차이 하는 거예요. 얘는 안 써도 돼. 그럼 얘를 풀어주면은 k가 1보다 작다가 나오죠. 그 다음에 2k고요. 2k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 사이를 풀어줍니다. 그럼 이쪽을 정리했다고 치면은 k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을 정리해주면은 이게 넘어오면 3k가 되잖아. 그럼 작다 3분의 1보다가 됩니다. 얘랑 얘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연립해서 첫 번째 케이스의 결과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요 두 개를 연립하면 얘만 남고요. 얘랑 얘를 연립하면 얘가 남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의 정답은 이거다. 아직 안 끝났다는 게 문제다. 두 번째. 그럼 당연히 k가 2보다 작다의 나머지 부분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k가 2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근데 k가 2라고 치면은 이 두 개가 같을 때란 소리고 이 두 개가 같게 되면 사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배제하시고 k가 2보다 크다만 추가로 따지면 된다. 그러면은 요쪽에다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을 쓰고 요쪽에다가 마이너스 1을 써주면 되는 거죠. 풀이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면 요 사이 어딘가에 요 두 놈이 다 있으면 되는 거고 요 두 놈의 크기는 얘 같은 건 확정이야. 왜냐면 2보다 큰 건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여기가 마이너스 k고 여기가 2k일 수밖에 없어. 근데 마이너스 k랑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위치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가정부터 잘못된 거지. 요 두 놈의 위치 관계가 모순이잖아요. 얘보다 1보다 큰 새끼가 왼쪽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데 모순이 발생한 이유는 얘 때문이거든. 얘 때문. 그렇기 때문에 k는 2보다 클 수 없었다. 그런 뜻인 거지.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론은 이거야. 이 문제 답은 이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3분의 1 이런 식으로 답을 쓰면 돼. 근데 이제 소수령을 쓸 때는 이 과정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저거 하나 나왔다고 답이네요? 라고 썼다고 치면은 이 과정을 소수 안 했잖아? 그럼 감점의 소지가 엄청난 거예요. 전부 다 따져보는 능력. 그게 필요한 문제였다. 근해 분리랑은 상관이 없었다.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10-19번도 전형적인 근해 분리이기 때문에 숙제로 하시면 되고
10-20번. 얘는 전형적이진 않지만 이 정도는 근해 분리로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을게. 숙제로 내고 21번은 정수 조건이기 때문에 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 그것의 두 근이 모두 0과 1 사이 4x제곱 빼기 2mx 더하기 n은 방의 두 근이 모두 0과 1 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와 달리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근해 분해라는 거지. 그래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니까요. 얘를 fx로 잡으시고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시고 교점이 두 개란 말은 아니지만 두 개인 게 일반적이니까 두 개를 잡으시고 mn 때문에 뭔지 모르니까 알파 베타까지 쓰시고 요게 두 근이 뭔데 모두 0과 1 사이니까 0을 알파의 왼쪽에 1을 베타 오른쪽에까지 찍고 사전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근해 분리는 인생의 함축판 떠올려서 이런 상태면 다 써야 된다 했습니다. 함도 쓰고 두 개나 축도 쓰고 판도 써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함 F0과 F1이 모두 양수다. 이렇게 쓰면 되죠. 두 근이 모두 0과 1 사이니까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등호포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 F0은 n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n이 정수라 했잖아요. 0보다 큰 정수니까 n은 자연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 F1은 를 넣으시면은 마이너스 2m 플러스 n 플러스 4 잖아요. 이놈이 0보다 크다 라는 거죠. n이 자연수라는 것을 위에서 확인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n으로 정리할까? n은 2m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근데 n은 자연수라고. m은 정수고. 그 다음 축이요. 얘의 대칭축은 공식에 따라서 마이너스 2a분의 b 공식에 따라서 뭐예요? 4분의 m이네요. 4분의 m이 요건데 보시는 것처럼 0에서 1 사이죠. 얘를 정리하면은 m이 0에서 4 사이라는 거네요. 요거 개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m이 나온 거죠. 그냥 m이 1, 2, 3밖에 안 된다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요. 2가 있으니까 4분의 1 있으면 되죠.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ac니까 4m이지요. 근데 요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n은 자연수보다 n이 1, 2, 3밖에 안 되는 게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요 식도 n에 관해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n은 뭐 이하인 거죠? 4분의 n차. 요 두 개를 연립을 합시다. 그러면 결국 n은 어디서 어디 사이가 되는 거죠? 2m 빼기 4에서 4분의 m 제곱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놓고 요 m 자리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가지고 이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 개수를 세서 순서상 개수를 찾는 거야. 항상 이건 체계를 따라야 돼. 마구잡이로 세면 안 됩니다. 마구잡이로 세가지고 틀린 경우에 많은 친구들 마구잡이로 세면 안 돼요. 개수 세기는 항상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진행 과정 중에 m이 3개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n을 m에 대해 나타낸 다음에 그 유한계를 일일이 적용시켜서 개수를 세는 방법이 가장 올바른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적으로 세셔야 돼요. 암산의 시간 m이 1이라면 얘는 뭐야? 당연한 거고요. 얘만 따지면 되는데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보다 변화가 자연수가 있어. 빵개고 m이 2면은 그럼 얘가 1이잖아요. 1 이하인 자연수 있어요. 1 하나. 얘 여기 이러면 이건 0이지. 당연한 거고 하나 남고. m이 3이면 이게 4분의 9니까 이 조건만 보면 1, 2. 그 다음에 근데 여기도 3을 넣어야 되거든. 여기에 3을 넣어주면 이게 되었습니까? 2보다 크고 4분의 9, 2.25보다 가깝다 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안 나와. 계속 찾는 게 아닌가? 값을 구하는 거였구나. 요 한계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m은 2고요. n은 1이고요. m은 2, n은 1.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10단원 끝났고 10단원에 파생되는 단원 11단원 최대와 최소라는 제목인데 앞에 말이 숨어져 있어.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인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가 1차 함수랑 2차 함수밖에 없는데 노트가 없죠? 요거까지 다 돈을 내놓은 상태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분위기가 쌓이구나. (11단원부터는) 요 책이겠지. 아무튼 11단원은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입니다. 최대와 최소에 대한 개념은 알죠? 최대 최소 구하라는 말을 살면서 무진장 들었을 거니까. 최대와 최소의 개념은 뭐예요? 최대값은 뭐예요? 최대값. 최대값은 뭐예요? 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키의 최대값은 뭐예요? 얼마예요? 누구 키예요? 당연히 내 키죠. 내 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몸무게의 최대값은 뭐예요? 당연히 내 몸무게죠. 다 아는 거예요. 최대 최소가 뭔지. 거기 주어진 자료 중에 제일 큰 놈이 최대인 거고 제일 작은 놈이 최대인 거지. 근데 주어진 자료가 2차 함수라면은 블록생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새끼의 최대값은 없는 거고 최소값만 있는 거죠.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 이게 뭐 1,2면 요 놈이 최소값인 거죠. 요 1은 최소를 만드는 값인 거고요. 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면은 얘는 최소값이 없는 거고 최대값만 있는 거죠. 최대값 마이너스 5. 그러면은 모든 최대값은 모든 최소값보다 크다? 개소리인 거죠.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한된 범위가 없을 때고 x 범위가 제한이 걸려 있다. 그렇게 돼 있으면은 요 그래프인데 이런 식으로 제한이 걸려 있다. 이런 식으로 제한이 걸려 있으면 여기만 보겠다는 소리죠.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여기고 요 점의 y좌표고 최대값은 요 점의 y좌표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범위가 만약에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이 범위와 이 범위의 차이는 얘는 대칭축이 포함이 안 돼 있죠. 꼭점이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얘는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뭔가 2차 함수에 제한이 걸려 있을 때 최대최소를 양 사이드 값을 대입한 걸로 처리하려는 이상한 놈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한이 걸려 있는 2차 함수 최대최소를 구할 때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대칭축을 체크를 하고 제한된 범위의 값이 대칭축에 대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정확히 확인을 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정확히 그린 다음에 말 그대로 제일 큰 놈과 제일 작은 놈을 찾으셔야 돼. 양 사이드 값 대입한 걸로 만약에 소수를 했잖아? 그럼 감점이에요. 그게 정답이더라고.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고 제한된 구간을 덧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대 치수가 뭔지는 다 아시니까 설명 여기까지 할게요. 문제 풀로 바로 들어갈게요. 기본 문제 11-1. 이차 함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제곱이네. 요것이 x는 2일 때 최대값 n을 갖는다.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거가 0,4를 지난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a, b, n을 모두 구해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x 범위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얘는 어쩌라는 얘기냐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다 보라는 소리야. 이럴지 몰라. a의 부호를 몰라서. 근데 최대값이 존재한다고 했죠. 이 새끼는 최대값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그림이다 라는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되고, 다시 말해서 a가 음수라는 뜻인 거죠. 위로 블록으로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러고 나서 요 놈이 2일 때 n이다 라고 했으니까 2,n이다 라고 써주시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의 결과가 이고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n이다. 이런 생각을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얘를 풀어주시면은 b가 마이너스 4n이네 라는 관계식 하나가 나온 거예요. 0,4를 지난다를 먼저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에 0을 집어넣으면 a제곱만 남는데 a제곱이 4라는 소리인데요. 그럼 얘는 근이 두 개인데 앞서 이 사실을 확인해 놓은 상태니까 a는 마이너스 2라는 소리고, 이걸 넣어주면 b는 8이구나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2차 함수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였던 거고요. 여기에다가 x 옵션 x좌표인 2를 집어넣어서 마지막으로 n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2를 집어넣으면은 12네요. 이렇게 이런 순서로 풀어주면 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유제가 3개나 있는데 다 쉽거든요. 11-3번 해보세요. 이거는 숙제로 하시고, 우리 지금 11단원 진도 나갈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진도를 많이 못 나가겠죠. 오늘도 숙제는 적을 거예요. 내신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뭐 대부분 답은 맞았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일단 그래프를 그리시라고요. 그래프를 그리시고 최소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모시기 콤마 3이라는 소리인데 모시기도 써야 됩니다. 공식에 따라서 P죠 P. 요걸 가지고 식 하나 만드셔야 돼요. P를 집어넣어서 3이라고. P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Q 이게 3이다. 요거로 식 하나 만드셔야 돼요. 한 개가 더 필요한데 그게 2,4를 지난다는 얘기니까 넣으면 되는 거죠. X에 2 집어넣은 게 4다. X에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P 플러스 Q 플러스 4잖아요. 이놈이 4다. 말이시고요. 그래서 Q는 4P와 같다? 하나 나왔죠? 이 두 개 연립해가지고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지. Q에 4P를 집어넣어서 P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답을 두 세트로 써야 됩니다. P가 1일 때 Q는 4, P가 3일 때 Q는 10 이렇게 두 세트. 넘어가면 기본 문제 11-2번은 일반적인 2차 함수가 아니야. 그냥 여러 문자에 대한 2차식들로 구성되어 있는 식인 거야. 요거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아니고 실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실수의 성질이라고 해봤자 제곱한 게 0 이상 밖에 없거든. 그걸 가지고 풀어주는 문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식을 정리하는 법을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 1번 x제곱 더하기 2y제곱 빼기 4x 더하기 8y 더하기 5. 요거 이게 y 부분이 없었으면은 그냥 2차식인 건데 y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xy가 이미 들어있으니까 이걸 z라고 치고 z라는 놈이 xy에 관해 정의가 됐기 때문에 문자가 3개라서 그러면은 3차원을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이게 3차원 공간좌표를 그리라는 겁니다. 근데 공간좌표를 내가 공간좌표 아는데 공간좌표 알아도 이거 못 그리는데요. 풀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함수로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문자가 두 개 섞여 있으면 오답이다. 근데 2차긴 하니까 얘랑 얘랑 4 합쳐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얘랑 얘랑 8 합쳐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라는 걸 쓰지 않을 수 없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처리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암기를 하시라고. 요거랑 요거 때문에 x 빼기 2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요거랑 요거 때문에 2의 y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요런 모양으로 바꾸느라 여기서 갖다 쓴 게 4고요. 여기서 갖다 쓴 게 8이니까 총 12를 갖다 썼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다가 12를 빼야 됩니다. 원래 5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7이 나는 거죠. 근데 이 새끼 0 이상, 이 새끼 0 이상이니까 0 이상인 거, 0 이상인 거 빼기 7이니까 이 전체는 빼기 7 이상인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의 최소값이 x가 2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빼기 7이다 하고 차이가 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완전 제곱식 변형을 통해서 둔다. 그렇게 기억하시라고요. 2번 똑같아요. 문자가 3개지만 전부 다 완전 제곱식 꼴로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푸는 것만 알고 있으면 개 쉽다는 거지. 유제 11-4번에 2번 해봐요. 유제 11-4번에 2번 해봐요. 1번은 숙제로 하시고 2번 해봐요. 2번은 왜 지속값이 아니라 주대값일까?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당연히 주대값이지.
마이너스로 묶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때문에 마이너스 4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1차항이 없으니까 그냥 요거 자체가 완전 제곱식인 겁니다. 요거 자체가 완전 제곱식인 거예요. 정리할 게 없는 거죠. 이미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더하기 요가 있었죠. 근데 요 세 개 만드느라 마이너스 4를 앞에 달았으니까 뒤에다가 더하기 4를 달아서 더하기 9라고 써요. 요 세 개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까지 식이 정리가 되는 거고요. 실수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0 이하 0 이하 0 이하인 거죠. 0 이하 0 이하 0 이하 더하기 9니까 당연히 9 이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의 최대값이 9다. 그때 x는 2다. 그때 y는 0이다. 그때 z는 0이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제한된 범위가 이제 나와요. 지금까지 한 거는 범위가 제한되지 않은 이차함수 그래프 전부 다를 볼 때, 그리고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까지 한번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기본 문제 11-3번부터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알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한된 범위가 뭐 등호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양 사이드 경계가 다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런 것들로 분류를 하자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웬만큼 다 연습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서 기본 문제 11-3번과 그에 따른 유제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연습시키고자 함이 의도입니다. 11-3번에 주어진 2차식은요. 일단 11-3번의 공통 미션은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조사하시는 거예요. 조사라는 말이 있으면 쓰는 거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됩니다. 없을 때 없다고 안 쓰면 안 됩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x는 0 이상 4 이하 이렇게 그래프를 무조건 그리셔야 돼요. 축 없이 x축 y축 그리시면 안 돼요. x축 y축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인데 x축 y축을 먼저 그리는 장면이 나한테 포착되면 뒤통수가 뜨거울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요것만 그리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대칭축만 딱 그은 다음에 마이너스 2의 분의 b에 따라서 순식간 여기까지 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범위가 0에서 4 사이니까 여기 1이니까 0 얘보다 왼쪽 3에서 오른쪽. 근데 0과의 간격보다 4와의 간격이 더 길기 때문에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만 보겠다는 얘기죠. 여기만 봤을 때 최소값은 당연히 여기고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인 거죠. 최소값은 뭐 문제에 스몰 m, 라지 m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렇게 쓰면 되는데 안 주어져 있으면 풀 때만 이렇게 쓰고 답을 쓸 때는 한국말 써야 됩니다. 최소값은 요 식에 1을 집어넣은 함수값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4.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가 x가 4인 곳이잖아. x에 4를 집어넣은 함수값 쓰면 되는 거죠. 얼마고? 뭔가. 그 다음 2번이요. 근데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 한국말 써요. 한국말. 최소값. 한국말을 쓸 때는 바로 쳐야 돼요. 최대값. 바로 외치냐고요? 룰이에요. 룰. 2번 y는 x제곱 플러스 3x x는 0보다 작다. 그린 다음에 대칭축만 그은 다음에 빠르게 쓴다고요. 공식에 따라서. 그런 다음에 0보다 작은 구간을 나타내시면
이 새끼가 음수니까 0이 오른쪽이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처럼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은 여기 있죠.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고 최대값은 없다. 최소값은 있다. 값을 여기다 쓰면 안 되고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그 3-1의 이차함수 처리하는 거랑은 많이 달라요. 3-1은 허구한 날 꼭지점 찾으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 바꾸는 걸 했겠지만 고등학생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다루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3-1에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요. 3번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 x는 2 이상 3 미만 얘는 위로 블록이네. 요거만 그리시고 내칭축 그래서 1네 2에 4 사이니까 둘 다 오른쪽이네. 그렇죠. 여기를 보겠다는 건데 2는 포함인데 4는 포함이 안 되니까 빵꾸를 뚫어야 돼. 그러면 최소값은 없는 거예요. 4는 못 넣으니까 3.9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3.9를 넣으면 안 되지. 3.9는 어쩌려고. 3.9는 안 되지. 3.9는 어쩌려고. 넣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를 집어넣을 수 없는 상태라서 최소값은 없는 거야. 최소값은 없다. 그러니까 최소값의 강력한 후보였는데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최소값은 없는 거야. 나중에 그 다른 과목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최소값은 없는 거예요. 최소값은 없고 최대값만 보시는 것처럼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뭐죠? 8 유제 11-5번에 1번 하세요. 둘 다 있는 것보다 없는 거 시켜야 돼. 군형을 뚫어놓고 왜 둘 다 값을 써놨어? 군형이 뚫릴 수 없다는 말 말했는데. (1번) 풀어야 했는데 왜 (2번) 써놨어? 아 진짜. Y축은 왜 그래요? 어? 뒤통수가 뜨겁고 싶어? 마이너스 2a분의 b 왜 써? 암산해. 지금 몇 년째냐? 13 만으로 13년째
12 또는 13년째겠지? 만으로 12 또는 13년째 그러고 살았으니 단번에 고쳐지기가 힘들긴 하겠죠. 아니 이렇게 그리라고요. 제발 좀 축을 잡지 말라고. 근데 이게 그 x절편이 너무 잘 보이잖아. x절편이 1과 3인 걸 확인했으면 x축까지 그리는 건 괜찮아. 여기 1, 3 찍을 생각이야. y축은 잡을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아니라 이 두세 개의 평균으로 대칭축이 일하는 걸 알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인수분해가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지. 요 두 가지 말고 딴 걸 그렸다? 안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1에서 5 사이를 표시하시면 되죠, 이제. 1이 여기 있네. 3이 여기 있니까 오른쪽이겠죠. 이렇게 남잖아. 여기면 뭐 1이 요즘 찍혔으면 요 간격은 1인데 5까지는 3이니까 여기겠죠. 이렇게 남겨가지고 최소값은 2를 집어넣은 걸로 최대값은 없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잖아. 최대값이 없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분열이 들어있지 여기 분열 게 아니잖아요. 더 밑에 있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러실까? 넘어가서 기본 문제 11-4번 하겠습니다. 11-3번이 가장 기초적인 스타일이었고요. 11-4번은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범위나 주어져 있는 2차식에 2차 함수에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 미정계수의 범위에 따라서 따져야 할 구간이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모두 다 따져야 하는 그런 능력치가 요구되는 바람에 소수령으로 내기가 개꿀인 그런 문제입니다. 소수령으로 내는 순간 다 틀립니다. 애들이 10점 거기 넣어놓잖아? 10점 다 딴 애들 거의 없어. 그만큼 서술할 줄을 모른다. 요즘 어린이. 제가 지금 중1이라서 그런 건데 진짜 고1 때도 그런가요? 네.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서술하는 능력. x는 a 이상일 때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죠. 그러면은 얘를 하도 나가서 잔수를 들으니까 얘를 이렇게 그리게 한단 말이야. 실제로 보이게 되면 여기에 x는 이따가 빨리 써요. 근데 여기 a 이거 뭐야? A를 어디다 쓰라는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막 쌩 난리치는 거지. 아니 A를 우리가 당연히 A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갈라쓰면 되는 거죠. A가 2보다 대칭축이니까 경계와 대칭축의 크기 비교를 통해서 크기 비교에 따라 따져봐야 될 그곳의 상태가 달라진다라는 상식에 의해서 모든 경우를 다 따질 줄 알아야 하는 거지. 그 능력을 체크하고 싶은 문제니까. 첫 번째, A가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A가 2보다 하나 작을 때. 두 개로 나눠서 답을 두 개 써야 돼. A가 2보다 작으면은 2보다 작은 것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2기 때문에 2보다 작은 A는 여기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얘보다 왼쪽에 어딘가 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남겨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남는 거죠. 이렇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 문제는 최소값만을 요구했기 때문에 2를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1. 근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되면 A가 2 이상일 때는 2 이상인 어딘가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남겨야 되기 때문에 2가 여기라서 2 이상인 어딘가는 제가 오른쪽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만 남는다는 거죠. 보시는 바처럼 x에 a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인 거예요. 여기다가 a를 넣은 게 답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 정도만 해도 너무 쉬운 문제라서 요 범위에서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a에 따라 달라지니까 a에 관한 함수 fa를 하겠다. fa가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더 난이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뭐 이 동네에서 계속 고등학생까지 생활한다고 치면은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더 진행되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FA가 뭔지 알아내야 되는데 FA가 이거라고. A 2보다 작은 FA는 1이라는 상수함수고 2보다 크거나 같은 FA는 2차 함수였다. 이 사실을 모르면 그 다음으로 진행가 된다고. 네. A가 2보다 클 때 A가 2면은 네. 최소값이 2를 넣었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등호는 어디 붙여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방금 A에 관한 함수라 했잖아요. 얘를 그래프로 그리잖아. 그럼 이게 연결이 돼요. 이거랑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2에서. 그 다음 2번. 2번은 1번과의 차이점이 그 범위에는 미정계수가 없는데 2차 함수에 미정계수가 있어. 근데 그 미정계수의 위치가 1차항이다 보니까 대칭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범위를 나눠서 풀어줘야 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만 보겠는데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럼 이제 얘를 일단 그리는 거지. 이렇게. 공식에 따라서 대칭축이 x는 a다라는 거죠. 그럼 a가 뭔지를 모르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다 따져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범위를 나누는 기준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칭축과 경계값으로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왜 2를 기준으로 했느냐? 여기는 a이고 여기는 2였기 때문에 2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여기에 마이너스 1과 a가 있으니까 3번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a가 마이너스 1 미만일 때, a가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일 때, a가 1 이상일 때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풀어줘야 한다 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애들이 저기 비합분지 가면 질비해. 합분지니까 별로 없는 거지. 이 사실조차 모르는 애들은. 자, 요때 a가 마이너스로 작다. 이 대칭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범위는 둘 다 이 대칭축에 대해 오른쪽에 있는 값입니다. 마이너스 1과 1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그래프를 다시 그리는 게 좋아요. 대칭축이 x는 a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데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1이 여기 있는 거고 당연히 요렇게를 보겠다는 거죠. 요렇게 봤을 때 최대값이 뭐냐 그런 얘기니까 보시는 바처럼 감소 상태만 나왔기 때문에 제일 큰, 제일 작은 x값을 집어넣는 게 최대값인 거지. 마이너스 1을요. 요 식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이게 답이에요. 이 범위에선 이거다 라고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요때는 이 a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은 a보다 왼쪽 1은 a보다 오른쪽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만약에 최소값을 물어봤으면 얘를 또 갈라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대칭축을 포함하는 구간이라고 하면 이렇게 완전히 이 마이너스 1과 1이 좌우 대칭일 수도 있어. 아니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럴지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최소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최소니까 그지? 그러니까 갈라줘야 돼요.
그러면 최소값을 구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가야 되느냐? 이 두 개의 평균을 기준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0 사이와 0에서 1 사이로 갈라줘야 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4번 풀어야 돼요. 근데 이건 이러냐 상관이 없죠. 최대값 찾는 거. 이렇게 되건 간에 여기가 최대값이니까 구분하면 바보인 거지. 그래서 요 하나만 쓰면 돼요. 이때 최대를 만드는 x는 a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식에 a를 집어넣어서 답을 쓰면 됩니다. a 제곱이네요. 그 다음 이 경우도 그래프의 상태는 똑같고요. 대칭축인 a가 1보다 크다 라고 가정했으니까 1이 요 라인보다 왼쪽이나 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는 이렇게 세팅되는 거고 증가 구간만 남기 때문에 최대값은 1을 집어넣은 결과다. x에 1을 집어넣으시면 2a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모든 경우를 다 따질 줄 알아야 한다. 유제 11-6번에 1번, 2번 두 개 다 하세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분야니까. 야! 저 쟁이 잡아주고 적당히 해. 수학 학원에서만 잔다고 그러면 엄청 빡칠 것 같은데 다른 학원에서 다 자면 완전 제곱식 바꾸고 있어 지금. 이거 완전 제곱식 바꾸래. 함수 선생 시킨 거지. CMS. 초딩, 중딩만 가르치던 사람들 말 듣지 마시라고요. 고등수학에서는 누가 고등학생이 2차식 완전 제곱식 바꿉니까? 저 우리 형이 그러던데요? 그러면 학원 옮기셔야 돼요. 저희 제가 돌파 출신인데 돌파의 선생이 이렇게 하던데요. 돌파라고 해서 뭐 나처럼 고등수학 경력이 많은 사람이 다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배워야 돼. 왜 완전 제곱식 바꾸는 버릇을 아직 못 고쳤지? 내가 완전 제곱식 바꾸는 건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1번은
이렇게 생겼고요. 대칭축은 1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계가 A니까 A가 1보다 작을 때와 두 번째 A가 1 이상일 때로 나누어서 바로 두 개 쓰는 거예요. A가 1보다 작으면 X가 1보다 작은 것 이하이니까 따져봐야 할 영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A를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죠. A를 집어넣으면은 A제곱 빼기 2A 더하기 3 이게 답이에요. A가 1 이상이 되면 1 이상인 것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1이라서 1 이상인 게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를 취하시죠. 이렇게 여기를 보겠다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x가 1일 때가 최소를 만들죠. 식에다가 x에 1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2네요. 이게 답을 두 개 쓰라고. 응? 아니 완전 제곱식 바꾸지 말고 2번은 요래 그리시고 요래 그으시고 x는 2분의 a 부다 쓰라고요. 완전 제곱식 바꾸지 말고요. 완전 제곱식 바꿔도 x 빼기 2분의 a 제곱으로 되는데요, 선생님. 알아 나도. 근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면. 근데 이거는 경계가 0과 3이기 때문에 세 번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a가 아니지 않습니까? 2분의 a이기 때문에 2분의 a는 0과 3을 풀어야 돼요. 0과 6인 거예요, 기준이. a 0과 작을 때 a가 0에서 6 사이일 때 저기 두 놈도 왜 여기다 쓰는 거예요? 룰이에요, 룰. 세 번째 a는 6 이상일 때 이렇게 세 번 풀어야 됩니다. 그림은 똑같아요. 단지 색칠 놀이가 다를 뿐입니다. A가 0보다 작으니까 얘도 0보다 작은 거죠. 얘가 0보다 작은 상태에서 0에서 3 사이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요. 요 중에 제일 큰 놈이 근데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돼. 최대값 줘줬으니까 최대값 줘줬으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요. 도수형의 경우에는. 아무튼 이런 상태라고 치면은 요때가 최대값인 거죠. 요때는 x 0인 것이고 식에다가 x 0을 대입해야 됩니다. x 0을 대입하시면 0이 나오거든요. 근데 0은 문제에서 주어진 1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a가 0보다 작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이때는 2분의 a가 0의 3 사이다 그런 얘기니까 문제에서 따져봐야 될 0의 3 사이가 이와 같이 세팅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2분의 a를 집어넣은 결과가 최대값이다 그런 얘기고 2분의 a를 집어넣게 되면은 4분의 a 제곱이 나와요. 4분의 a 제곱이 2다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a는 뿔마인데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만 선택을.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나올 줄 몰라. 하셔야 될 것까지. 이렇게 되면 a가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 대칭축이 3보다 오른쪽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의 3 사이는 이렇게 세팅될 수밖에 없겠죠. 보시는 것처럼 x에 3을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다 그런 얘기고 x 3을 집어넣게 되면 3a-9다요. 3a-9가 1이다를 푸시면 되죠. 그러면 a가 3분의 10인데 3분의 10은 적이 없잖아요. 얘도 답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가 유일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똑바로 해라. 다음 기본 문제 11-5번. 요 페이지까지가 끝이네요. 시간관계상
기본 문제 11-5번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두 문자에 대한 조건을 하나 주고 구하라고 하는 식을 하나 줘요. 구하라고 하는 식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인데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할 수가 없고요. 그럼 앞에 문자, 앞에 조건을 그 구하라고 하는 식에 적용을 시킨다라는 말은 문자의 개수를 줄인다는 뜻입니다. 문자의 개수를 줄여주면은 2차 함수가 만들어져요. 그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런 뜻인데 어떤 문자를 그것과 다른 문자로 바꾸는 과정이 크게 보면 치환이고 치환을 거쳤을 때는 항상 범위를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책 들고 있는 사람은 책을 피세요. 165쪽을 피세요. 책을 갖고 있는 친구는 정석 노트는 안 적혀 있으니까 165쪽을 피세요. 빨랑 펴. 165쪽. 거기 홍성대가 개드립을 쳐놨거든. 홍성대는 이 책의 작가입니다. 정석 책의 작가. 홍성대 할아버지가 개드립 하나 쳐놨어요. 가운데쯤에 초록색 색칠해가지고 빨간색으로 Y의 유언. Y가 뒤졌다는 거죠. Y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다. 유산도 아니고 유언을 남겼어요. 쓸데없는. Y는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기고 사라졌다. 나는 실수다. 그러니까 미스테이크가 아니야. 리얼 넘버라는 얘기야. 나는 리얼 넘버다. 뒤에 남아있는 X야. 잘 부탁하다. 그러니까 Y 아웃이지. 닭살 돌리는데 존나 어려워요. Y가 그 X에 관한 식으로 변하면서 Y는 실수였기 때문에 실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 다시 말해서 Y 제곱이 날아가는 바람에 Y 제곱이 원래 0 이상이라는 성질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남아있는 X에다가도 적용을 시켜서 X 범위를 제발 따져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없앨 때 그 녀석이 애초에 갖고 있던 성질을 변환식에다가도 당연히 적용시켜서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숨어있는 팩트인 거죠. 숨어있는 팩트를 네가 알아서 찾아낸 다음에 그걸 최소를 찾는데 적용시키지 않고는 정답이 안 나올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XY가 실수. 요 말도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조건으로 주어진 게 20이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식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는 4x 더하기 y제곱 이놈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모두 구해라 그런 뜻이에요. 최대값, 최소값을 조사해라고 했으면 둘 중에 저보다 하나가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구하라고 했으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둘 다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x 이 식을 가지고 x를 y로 처리하기엔 어려워. 복잡해. 그러니까 여기 y 제곱이 이미 돼 있으니까 여기도 y 제곱이 있으니까 y 제곱을 4 빼기 x 제곱을 로 당연히 바꿀 수 있다는 뜻이고 요거를 여기다가 적용시켜주면 끝인 거네. x에 대한 2차 함수가 만들어지겠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이 식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는 뜻이니까요. 이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조건을 구하라고 하는 식에 적용시켜서 한 문자에 대한 2차 함수로 바꾼 다음에 푸는 거야. 얘를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2a분의 b로 대칭축 찾으면 되겠지? 근데 x범위가 어떻다는 말이 없었는데 최대값밖에 없는데 전부 다 보면 그죠? 근데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은 방금 말했듯이 있다고 내포한다고 했잖아. 그럼 도대체 내가 뭘 놓쳤을까? 놓친 부분은 이 부분인 거죠. y가 실수라고 했는데 y 제곱을 얘로 바꾸면서 그냥 모양만 바꾼 거죠.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여기다가도 적용시켜야겠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렌지색이 아니에요.
y가 실수잖아요. 그럼 실수의 제곱은 원래 0 이상이죠. 근데 이 새끼가 이 새끼니까 얘가 그래야 한다고요. 요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찾은 x의 범위를 여기다가 달아줘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에서 이상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 이상이만 보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얘까지 구할 수가 있다고요. 2가 여기죠? 마이너스는 이렇게 2는 이렇게 해서 증가 구간만 남겨놓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에다가 2를 집어넣은 게 최대값인 거고요. 8 최소값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8이네? 이런 식으로 풀으셔야 한다. y가 x에 관해 바뀔 때 y를 죽었다고 생각한 거다. 요 드립을 친 사람은. 근데 y가 죽은 게 아니라 y 제곱이 죽은 거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이 죽었으니까 실수의 제곱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은 0 이상이다라는 성질을 남아있는 녀석한테 고스란히 적용을 시켜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요. 유언을 남겼으니까 유언을 잘 가르치라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드립이 있어요. 그 빨간 글씨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건데 원래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런 데 와가지고 졸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소리야. 문자는 소거되면 제한 범위를 남긴다. 로 바꾼 거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가 원래 속담인데 원래 격언인데요. 저기 영국의 격언인데 그 뒤에 말을 바꿔서 드립을 친 겁니다. 문자는 죽어서 근데 이게 제대로 된 드립을 치려면 펀치라인이나 라임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하고 문자는 죽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문자는 죽어서 범위를 남긴다. 이렇게 해야 딱 떨어지는 거지. 운율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마땅히 이름을 남겨야 하고 문자는 죽어서 범위를 남긴다. 문자가 다른 문자로 바뀔 때 범위를 제발 좀 고려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실수의 제곱은 언제나 0 이상이니까 0 이상이라는 걸 따라서 제한 범위를 네가 알아서 찾으라고요. 시간 관계상 유제를 풀 수는 없네. 그러면 유제 11-6번까지 한 걸로 하시고요. 정석 노트는 유제 11-6번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푸시면 되고 워크북은 11단원, 10단원까지 끝난 상태고요. 11단원 조금밖에 못 나갔으니까 조금밖에 못 낼 것 같은데 숙제를 연습 문제가 껴 있어가지고 근데 뭐 내신 공부 하시라고 조금 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15번까지 하세요. 11단원 15번까지 워크북은 11단원 15번까지